호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어차피 걸렸으니까 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한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 범죄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전과 기록이 남고 면허 취소 기간이 길어지고 비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의 음주운전 처벌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우 레인지부터 하이 레인지까지 인터럭 장치가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지는지까지요. 안녕하세요. 호주 강변 강현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뉴사우스웨일즈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시드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수백 건, 수천 건 이상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0분이 넘는 영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처럼 그냥 일반 교통법규 위반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criminal record라고 합니다. 전과 기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할 때 배경 조사에 걸릴 수도 있고,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해외 여행 시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나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꼭 끝까지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등급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즉 BAC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low range. 이거는 0.05에서 0.08 사이입니다. low range는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201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2019년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 법 개정 이후에 로우 레인지의 초범일 경우는 경찰이 재판 대신 즉석해서 벌금 고지서, 티켓 있죠, infringement notice를 발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벌금 고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뭐 한 600 얼마 정도 되는데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건 형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교통 기록에는 남지만 범죄 기록은 아닙니다. 그리고 면허는 정지, 서스펜션으로 3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벌금 고지서를 받을지 아니면 법원 출석 통보를 받을지는 경찰의 선택입니다. 경찰이 이거를 법원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재범 5년 안에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벌금을 줄 수가 없고 대신 무조건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벌금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법원 심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court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정지 3개월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볼 수도 있는 거죠. 단 이 경우 법원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도 있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mid-range 0.08에서 0.15 사이. mid-range는 무조건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벌금 고지서 옵션이 없고요. 초범 기준으로 최대 벌금 2,200불, 징역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가 의무입니다. 면허 취소는 인터럭 장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터럭에 대해서는 곧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럭 장치를 달게 되면 면허 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그 기간으로 줄어들고, 그 이후 12개월간의 인터럭을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인터럭 면제를 받으면 exemption order라고 그러는데 면허 취소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요. 재범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합니다. 최대 징역 12개월, 벌금 최대 5,500불까지 올라가고, 인터럭을 달면 면허 정지가 6개월에서 9개월 후 24개월 인터럭 프로그램이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크리미널 레코드가 남죠. 그리고 가장 높은 하이 레인지, 하이 레인지는 0.15 이상입니다.
하이레인지는 가장 심각한 등급이고요. 그 이상은 없고요. 초범 기준 최대 징역 18개월, 벌금 최대 3,300불, 인터럭을 달면 면허 정지 6개월에서 9개월 이후 24개월 동안 인터럭 프로그램, 인터럭 면제를 받으면 최소 12개월에서 3년 동안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재범의 경우 면허 취소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거나 실패, fail 하더라도 경찰이 breath analysis, 즉 음주 측정기 분석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fail 하면은 법은 이를 하이레인지와 동일한 처벌로 취급합니다. 측정 안 당하면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인터럭이 뭔가요? 미드레인지 이상부터 인터럭 장치, 영어로는 Alcohol Interlock Device라는 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터럭 장치는 차량 시동 장치에 연결되는 음주 감지 기계입니다.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면 차에 타서 시동을 걸기 전에 이 기계에 우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 0이어야만 시동이 걸리고요. 운전 중에도 무작위로 측정 요청이 올 수가 있고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엔진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모든 기록을 비디오로 남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할 수 있죠. 인터럭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먼저 의사한테 가서 음주 없음 의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승인된 업체를 통해 차량의 인터럭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과 월 유지비를 포함해서 약 1년에 한 2,000에서 3,000불 정도가 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럭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규정을 위반하면 5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인터럭 프로그램이 부담스러우시면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하지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면제를 받으면 오히려 면허 취소가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을 재판에서 갔을 때 무죄를 주장해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수치가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죄가 가능한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났고 당신이 그 차를 운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자였다라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법인 거죠. 또는 측정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경찰이 법적으로 정해진 측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측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건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유죄 인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조기 유죄 인정, 즉 early guilty plea입니다. 법원에서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25%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사정, 영어로 subjective circumstances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더 잘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개인 사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전과 기록 여부입니다. 여기서는 트래픽 레코드도 봅니다. 초범이냐 재범이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라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입니다. 배달, 영업, 운전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는 면허 취소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계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정을 서류로 제출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이 참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입니다. 법원 기일 전에 Traffic Offenders Program을 이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재판 준비하면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 사건 경위와 정황입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운전 거리가 얼마나 됐었는지, 음주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런 것들도 다 참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자 및 이민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시거나 특정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과 기록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이 있습니다. Conditional Release Order Without Conviction, 흔히 섹션 10이라고 부르는 처분이죠. 섹션 10은 법원이 당신은 유죄이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면허 취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섹션 10이 가능한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축에 가깝고 사고나 위험한 상황이 없었고 본인의 사정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제출된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관련 처분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섹션 10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우 레인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미드 레인지는 어렵고 하이 레인지는 매우 드뭅니다. 이런 결과를 받으려면 법정에서 제대로 된 준비와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혼자 가서 guilty라고 말하고 그럼 법원은 기본적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한 게 언제냐? 얼마나 마셨습니까? 어디서 마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대답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호주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실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측정 자체는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를 하거나 fail, 실패하더라도 하이 레인지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혼자 법원에 가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변호사가 의무는 아닌 거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법원에 가서 guilty라고 말하고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겠죠. 준비된 서류도 없고 본인 사정을 정리해서 제출하지도 않고 Traffic Offenders Program이 있는지도 모르고 했는지조차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겠죠. 판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고 기본적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 기록은 당연히 남게 되겠죠.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사건 경위, 개인 사정, 직업, 가족 상황, 비자 상태, 이수한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같은 유죄 인정이라도 이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과 기록 여부, 면허 취소 기간, 인터럭 기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의뢰인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이고 형사 범죄입니다. 로어 레인지 초범은 벌금 고지서로 끝날 수 있겠지만 미드 레인지 이상은 법원에 가야 하고 인터럭 장치가 의무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하이 레인지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 면허 취소 기간이 얼마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법원 기일이 잡히셨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셨거나 벌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어떤 상황이든 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빠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